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26일입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내가 기각이 돼서 나간다면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 1년 줄이고 2년 줄이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임기 단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개헌을 하게 돼서 시기가 필요하면 단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솔직담백한 소리입니다. 반드시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개헌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이재명에게는 아주 충격이 갔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저기서 얘기하지?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해야죠. 국내 문제는 또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고 대외 관계에서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을 하고 싶다. 이런 속내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런 형식의 말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성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의 그 고뇌에 찬 국가 국민을 위한 계엄, 그 혼란과 불편을 들여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 방첩사 수사요원들 절반까지 줄여가지고 간첩들을 잡는 방첩활동을 하는 것을 완전히 타격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간첩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걸 암시할 수 있다는 거죠. 간첩 잡을 요원들도 없고 돈도 전부 다 깎아버리고 방첩사 수사 요원 자체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국정원보다 방첩사가 그 당시는 보안사령부죠. 더 잘 잡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보안사에 대공처라고 있었습니다. 보안사에는 기능이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 기능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군을 전체를 거기서 간첩이 침투 못하도록, 간첩 침투는 군에 먼저 하기 때문에 간첩 침투를 못하는 철저한 이 방첩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공처가 양대산맥인데요. 간첩 잡는 건, 간첩이란 거는 군 내뿐이 아니고 전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그래서 간첩을 잡는데 국정원이 간첩 잡는 가장 중요 기관이죠. 대충 국정원이 많이 잡지만 어떨 때는 방첩사가 더 많이 잡는 대공요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김대중이가 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대공요원들이. 햇볕 정책 한다고 대공요원들 박살 내버리고 뭐 한다고 박살 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완전히 숙청을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다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간첩을 못 잡게 만들어 놓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간첩 잡는 기능을 갖다가 국정원에서 뺏어버리고 또 방첩사에서도 절반 확 줄여버리고 군인이니까 이거 다 빼면 이건 간첩 소리 들을 테니까 절반 정도만 딱 놔두고 완전히 다 인원을 다 그 전문가, 대공 전문가, 간첩 잡는 사람들은요. 그 간첩 잡는 방첩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피와 눈물 같은 이런 것을 정말 수십 년 흘러야만 한 사람의 훌륭한 대공 요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 중요한 요원들을 다 사그리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문재인 같은 자들이 대통령을 하고 그런 국가 목적을 향해서
이 공산주의자를 발본색원할 잡아낼 이 스파이들을 잡아낼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간접 침략자들을 붙잡는 그러한 것을 못 잡게 이렇게 장치를 한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자들 정말 가슴이 아주 무너질 것 같습니다. (1, 2, 3) 이 비상계엄 때 계엄 형식을 빌려서 이건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한 겁니다. 벼랑 끝에 가는 나라를 갖다 국민들에게 지금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출동 안 하고 국회에 고작 200명 정도. 그게 계엄이 아닙니다. 그건 경비를 쓴 겁니다. 그날. 네.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런데 이 자들은 국회를 뭐 끌어내라 했다느니 뭐라 했다니 뭐를 하라고 했다느니 아니 국회 저희들 수만 해도 192명인데 그 200명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다 잡아가지고 집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국회에 정청래 같은 자도 있잖아요. 저 미 대사관에다 확 그냥 과거에 불도 붙이고 말이죠. 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끌어내림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민들이 주의를 환기하고 거기 뭐 무장한 군이 있었습니까? 누구 한 사람 다쳤습니까? 국회의원이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몸싸움이라도 벌인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와 그리 잘합니까? 민주당 거짓말은 와 그리 잘해요.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겠다. 또 대외 관계에서는 국익을 지키는 그런 일을 국익을 지키고 그런 문제를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계엄 후 84일이 흘렀는데 그 84일이 내 삶에 가장 힘든 날이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는 것,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또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을 향해서 고충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장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함대공 유도탄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 96%나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불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의 정체입니다. 이게 더 말할 거 뭐 필요합니까?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산을 갖다가 그냥 한 10%까지 삭감한 게 아니고 96%를 삭감하고 4%를 남겨놨어요. 이거는 도루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루보. 도루보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입니다. 도둑. 네. 도루보. 도둑의 애칭입니다. 이 도루보야. 이 도루보 같은 놈아 할 때 이 도적 같은 놈아 이런 소리거든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불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대통령은 속이 아마 끓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슬쩍 비치죠. 그래서 1, 2, 3 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려가지고 대국민 호소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복귀 때는 임기에 연연 안 하겠다 하고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하겠다. 개헌하겠다.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거는 그 개헌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 제야라든가 지금 원로들이라든가 전부 합쳐서 개헌 추진 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때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개헌할 때는 이재명의 얼굴과 정청래 얼굴과 박찬대 얼굴과 최민희 얼굴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계엄할 때는 이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계엄을 하고 있지?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계엄에 잘 좋은 계엄, 개헌, 좋은 개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개헌할 때는 아주 이 원로들과 각계각층이 다 함께 합력을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그 법을 다시 개정할 겁니다. 대통령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네. 거대 야당인 이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선제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아니 취임도 안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를 하는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줄탄핵하고 입법 폭주하고 예산 폭주하고 그 참 폭난을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입법 폭난을, 법을 만들어 수 틀리면 저거 죽이는 법, 저거 죽이는 법, 저거 특검하는 법, 저거 뭐 하는 법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표가 되는 거 몇 표가 돼? 노랑봉투법 오케이. 쌀 오케이. 간호사법 오케이. 막 만들어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우와, 간호사들은 우리 이재명이 최고다 이럽니다. 자기들한테 좋게 하면 최고라고 하는 법이죠. 이런 법 저런 법 농민을 위한 거라는 이런 아래 쌀 무조건 사들여. 대한민국 국권은 어떻게 가라고. 쌀은 썩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소위 복사집이었어요. 복사기. 최근에 북한의 그 드론 공격이 보통 큰 이유입니까? 아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봤을 겁니다. 거의 다 드론. 근데 드론 방어 예산을 갖다 100억 중에 99억 원을 없애버렸습니다. 1억 가지고 해라. 1억 가지고 몇 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내가 뭡니까? 이자가 이 100억 중에 99억을 갖다 드론 방어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거는 결국 이자의 속 뒤를 캐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도탄 그것도 99%.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하는 거 96%를 예산 삭감해버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0으로 만들어놓으면 국민들한테 눈에 띌 테니까 원성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드론 공격하는데 100억을 예산을 방어해서 드론 방어 예산을 100억을 세워놨다니 99억을 갖다가 밟아버렸어요. 빼버렸어요. 1억 가지고 드론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에?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고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자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피나는 세금을 받고 특권을 다 누리고 불호령을 하고 사는지, 이거 개헌할 때 완드시 국회의원들 면책특권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 그렇게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외국처럼 일본처럼 미국처럼 영국처럼 구라파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특권을 없는 봉사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저께 우리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을 할 때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3.1절 함성, 아니 지금부터 선거날까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 가득 찬 함성으로 대통령을 연호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더욱더 거세게, 더욱더 세게, 더욱더 힘차게 말입니다. 네. 그 길이 우리의 마지막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하지 않느냐,
두 가지 갈래길에 있습니다. 민영배를 잘 보셨죠? 어떤 사람인지. 우리법이 누군지를 잘 보셨죠? 오동훈을 잘 보셨죠? 우리법, 국제인권법의 인데 우리법의 후신입니다. 우리법이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서 그리 된 겁니다. 자, 이제 극명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 이미선 재판관 가운데 안경 턱 쓰고 있는 분, 우리법, 정계선 우리법. 정계선은 소위 오동훈의 사법시험 동기로서 연수원 동기고 같은 국제인권법 우리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법 회장을 지낸 자가 정계선이고 그다음에 우리법이 없어지고 국제인권법으로 되니까 국제인권법 회장도 정계선이가 했습니다. 같이 국제인권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을 같이 했죠. 그분들 모습을 봤죠. 자,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제가 재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